제가 우리 마스미를 사랑하는 마스미의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스미입니다. 우리 마스미. 우리 마스미. 잘생긴 우리 마스미. 그리고요. 또 어딨노? 우리 마스미. 잘생겼죠? 우리 마스미. 우리 마스미. 우리 마스미입니다. 우리 마스미. 우리 마스미. 아이고 어디다 뺐노 이거. 우리 마스미인데 우리 마스미. 우리 마스미. 우리 마스미. 우리 마스미야. 우리 마스미. 우리 마스미. 그래가지고요, 마스미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얘를 사랑해요. 얘를 쫓겨난 애였거든요. 얘가 중학교 때부터 기다리 아저씨처럼 얘를 이제 얘는 또 저거 엄마도 그 중국집 배달부어 하는 저거 엄마가 중국집에서 이제 그거 일하는 아줌마였는데, 이제 이 얘는 그 아줌마 딸이거든요. 연극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 마스미. 요래 마스미가 이제 참옷바람. 그래가지고 이 마스미가 왜 쟤를 좋아하냐면요, 이 남자가 막 웃는 거예요. 이제 그의 모습에 생각나게 하는 눈앞에 본 게는 쟤가 저렇거든요, 상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저쪽 꼬매 애한테 이제 마음에 이제 자리 잡는 거죠. 쟤를 왜 저렇게 이제 힘든데도 저렇게 웃고 있을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이 기계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이 우리 말씀이 멋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팬이 되는, 제 딱 팬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팬이 하면서 팬이 되면서 이제 꽃을 또 이제 갖다 주려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왜 이렇게 무슨 꽃다발이지? 그래서 그것도 열 몇 살짜리 소녀에게 참 말도 안 되는, 여자도 아닌 애한테 자기가 이제 그래가지고 얘 탁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그 소녀도 사랑이라, 그 소녀도 언젠간 사랑에 빠진 여인을 연기할 때가 오겠지. 지금은 애지만 이제 사랑에 빠진 여인을 이렇게 하죠. 나중에는 또 사랑하게 돼요.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은 어디가노, 그림이 좀 예뻐야 되는데 이게 풍성하진 않지만, 어디가노 이거. 이 그림을 하고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또 너무 좀 글씨가 낯간지러 봐가지고 이제 제가 읽다 보니까 이제 좀 얼굴을 이거 가려야 되겠습니다. 낯간지러 봐가지고 이제 아까 7편까지 했죠. 지금 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끔찍한 일이었. 8편의 제목은 이별입니다. 끔찍한 일이었다. 키트는 비틀거리면서 서서히 캄캄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쓰러지게 한 리즈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치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했었다. 캄캄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쓰러지게 한 리즈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치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했었다. 순간 키트는 그의 손이 자기를 잡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공포감이 다시 그녀를 엄습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다. 다른 손이 그녀에게 뻗쳐왔다. 그러나 그 손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었다.
키트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갔다. 그녀가 리즈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그는 자기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있질 않았다. 검게 그을린 단단한 그의 손은 그녀가 잡을 수 없는 데에 있었다. 키트는 어린 애처럼 엉엉 우는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가슴으로 울었다. 근데 또 우리 신랑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좀 처음에는 저도 음악을 듣고 말없이 이제 음악을 듣고 무대를 막 보는데 저희 신랑이 이제 오고 가는 인연 중에 이제 만난 사람이라고 할까? 잠깐 동안 이제 일했던 곳에서 그때 뭐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이제 그 모습이 뭐라고 해야 되나? 스쳐 지나가는 단면들 속에서 이제 눈에 박혔다고 해야 되나? 눈에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또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그렇게 한꺼번에 뭐 어떤 무슨 큰 사건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며시 오기도 한다. 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 이거 키트는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가슴으로 울었다. 키트는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가슴으로 울었다. 키트는 소용돌이 치는 어둠의 공간 속으로 자신이 영원히 빠져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그시 눌러오는 익숙한 그의 손이 자기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해주었다. 그러자 환희의 물결이 그녀의 가슴에 일렁이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자신이 표면으로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았다. 키트는 깜짝 놀라 눈을 뜨면서 몸을 움직였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햇살이 창가에 부딪혀 쏟아졌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고운 햇살이었다. 그녀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두운 암흑 세계와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세상의 빛이었다.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날려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무슨 악몽이라도 꾸었던 것일까? 쓰러졌네요, 여자가. 이제 깨어나셨군요. 남자네. 이제 깨어나셨군요. 키트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베개를 베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침대에 리즈가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리즈가 그녀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키트가 리즈를 바라보자 그는 그녀의 손을 지그시 잡고 있던 자기의 손을 슬며시 뺐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죠? 약간 잠긴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된 거죠?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었습니다. 리즈가 설명을 해주었다. 키트는 한 남성으로서 그토록 사려없고 너그러워 보이는 리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필요한 몸에다가 지나친 긴장까지 겹쳐서 그렇게 됐다고 의사가 얘기해 주더군요. 한 2, 3일 정도 쉬면서 안정하면 좋아질 겁니다. 피로가 겹쳤다고? 키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 그녀는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데다가 너무도 고되게 일을 해오던 터였다. 그건 그렇고 지나친 긴장이라니. 키트는 지난 기억의 물결 속에 잠기고는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좀 여자가 악발이 이제. 아이고. 악발의 근성. 그리고요, 여기서 또 우리 마스미를 또 잠깐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마스미 자랑을 또 해야 되겠는데, 이 마스미가, 아까 그 쫓겨난 여자애 있잖아요. 여자애가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연극에. 그런데 이제 마스미가, 우리 마스미는 너무 고독한 남자입니다. 이제 비서, 저기 있죠, 비서 항상 이런 식으로 혼자 이제 뭐 생각이 많아요. 이제 상황이 이제 했는데 이 비서는 알거든요. 이제 옆에서 이 남자가 저 여자애를 후원해 주는 걸 몰래 숨어서 후원해 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황이 폭풍을 치는데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가시겠습니까, 사장님? 이 남자가 이렇게 밖을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아무도 안 올 거라 생각하면서 이 남자가 뭐 이래 폭풍우가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풍우가 치면서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아저도 자기 그거 어떤 다른 남자 팬인데 보러 갈라다 얘는 도저히 이래가지고 얘도 가지만 남자가 이 비를 뚫고서 차를 못 가니까 이 남자가 걸어서 가겠다. 이래 차에 딱 내립니다. 이 사장이 이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겠다. 그래 폭풍을 치는 대로 남자가 이제 우리 마스미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공연을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제 객석이 없어요. 아무도. 그럼 얘는 또 보라색 장미 사람 누굴까 하면서 그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보라색 장미 사람 누구예요? 빨리 오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질질 짜고 있거든요. 이제 얘가 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이때는 좀 그 중학교에서 좀 커가지고 이제 고등 올라갔습니다. 이제 좀 커가지고 근데 탁 누군가 문을 탁 여는데 우리 마스미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마스미가 탁 등장했어요. 아니 저 인간이 왜 왔니? 저 인간이 왜? 그런데 이제 아니 마스미 왜 저 인간이 왔지? 하면서 보라색 장미의 사람은 안 오고 왜 저 인간이 나타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을 다 봅니다. 이제 공연을 이래가지고 공연을 그래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이게 지금 늑대 소년을 이제 연기하고 있거든요. 이자는 늑대 소년을 이제 연기합니다. 여자가 맞습니다. 다 있나 그래도 참 우리 이래 딱 봅니다. 이제 그런데 또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중간에 나타난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마스미 지방한 사이에 이 여자는 또 마스미 집안이 또 저가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다른 어떤 일본에서 유명한 대기업의 그 외동 머시기거든요. 근데 이 여자 약혼을 서로 집안끼리 부모끼리 약혼을 해줘가지고 이 약혼녀. 근데 마스미는 이제 이 여자하고 결혼 별실이 사랑하는데 이 마야를 좋아하는데 이제 근데 마야를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마야 팬이거든요. 이 마스미가. 근데 아직 마스미는 마야를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제 이게 자기의 감정이 그리 오래 이제 보지만 이제 그냥 끌립니다. 이렇게 이런 작은 소녀에게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마음이 끌리거든요. 계속 그때 만난 순간부터.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은 영혼이 결합된 사람이라고 이제 천년에 한 번 이게 그 어떻게 하더라도 서로의 반쪽이 서로 각각 이래 흩어져 가지고 하면서 언젠가 그 영혼이 서로 만난다. 약간 이런 내용을 하여튼 이 여자 일본의 만화가 주인공 만화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별도 같이 보여주고 이래 하자고 산에 막 어제 뭐 하러 가다가 또 이래 막 하면서 둘이 이래 막 가다 이제 연극 연습하러 떠났는데 여기서 하다가 이런 누워 있다가 보면 이래 누워 있는데 이래 보고 플래티넘에 이제 가가지고 밤하늘을 이 남자 맞습니까? 한번 가자 하거든요. 놀이동산에 한번 꼬마 아가씨 나와 함께 이제 한번 하루를 소풍 갈 수 있겠니 해가지고 이 남자 약혼하기 전에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애를 데리고 밤하늘 보여주는 거죠. 이제 가서 하는데 이제 그런데 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천지도 모르고 그냥 누워서 밤하늘 보는데 갑자기 이제 마스미하고 갔던 그 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내가 그 인간이 생각나는 거지? 어째서 이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 거지 이때 하면서 그럼 조금씩 마음에 이제 그 한참 지나와서 얘도 이제 어느새 좀 뭐래도 학교를 졸업하고 난 졸업합니다. 이제 졸업하는 상태에서 이제 아니 왜 그 인간이 생각나는 거지 하면서 이런 상태. 그러면서 그 소녀는 언젠가 아가씨가 된다. 언젠가 아가씨가 된다. 마스미가 항상 이제 그 왜냐 이 기업에서 그 이 상영권이 있거든요. 내가 아까 이 얘기를 아이고 짜고네 이래. 아이 어쨌든 어디 갔나 이거 기업에 어디까지 읽었노? 어찌 댕기고 에이씨 요렇게 하면 참 무식하네 진짜. 엄마야 잠깐만요. 어렵네 이거. 잠깐만 어찌 댕겨 이거. 그래도 이 그림이라도 뭐 하나 있어야 뭐 허전하지 않으니까 그림이라도 하나 있어야 허전하지.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마스미를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 다시 키트는 그건 그렇고 지나친 긴장이라니. 키트는 지난 기억의 물결 속에 잠기고는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들어와 거실에 함께 있던 리즈와 키트를 발견하게 됐다. 할아버지의 노안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당신을 죽이고 말 거요. 여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그녀가 약간 경계하는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12시간 동안 쭉 당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일었다. 전엔 보지 못하던 표정이었다. 키트의 마음 한구석에선 리즈가 자기 곁에서 한참 동안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리즈는 자신의 손과 팔이 그리고 등이 꽤나 불편했을 텐데 그러한 기색 하나 보이질 않았다. 하지만 그의 뺨과 턱에 하루 동안 자란
수염이 그의 수고를 말해주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키트가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그분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즈가 부드러운 말투로 키트의 말을 꺼내면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물주전자와 물잔이 놓여 있는 쪽으로 갔다.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키트는 리즈가 먼저 툭 내던진 말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완고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네이트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리즈가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갈색 눈에는 어리둥절해하는 모습과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그는 한 손으로 키트의 머리를 받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물잔을 들어 그녀의 입에 가져다 댔다. 일시적이었지만 당신은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뭐 정신병이 유행인가 보네요. 참, 뭐 인명체마다 다 일시적이었지만 당신은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리즈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의사가 당신을 안정시키려고 진정제를 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제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하여 저를 부르셨던 겁니다. 리즈는 물잔을 침대에 머리맡에 놓고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쪽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부축해 베개에 눕혔다. 마침내 정신착란 증세. 마침내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저놈이 이천 마귀 새끼. 마침내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제가 순진한 한 사람을 치근거려 희생시킬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마침내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내 소녀를 사랑하는구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제가 순진한 한 사람을 치근거려 희생시킬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키트는 그의 말을 듣고 약간 주춤거리는 기색을 보이더니 머리를 돌려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리즈가 키트의 머리를 어루만지자 그녀는 눈을 꼭 감았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농담이었습니다, 키트. 그만 가보세요, 리즈. 키트가 딱딱하게 말했다. 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더 이상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지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좋아진 것 같군요. 그의 말투가 성마르고 차갑게 들렸다. 또다시 예전의 당신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군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더 이상 당신이 안 계셔도 돼요. 키트가 그를 부인했다. 그녀는 흥분된 감정에 사로잡혀 갔다. 좋습니다. 리즈가 그녀의 의사를 무뚝뚝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꼭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을 위해 꼭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 당신이 다시 그 껍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숨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나가주세요, 리즈. 지금 당장이요.
리즈의 말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라는 것을 키트도 알고 있었던 터라 그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리즈는 곧바로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나가는 그에게 키트가 소리쳤다. 그의 유일한 대답은 일그러진 미소뿐이었다. 키트는 그것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켄트 부인은 차분하면서도 뭔가를 알려고 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키트의 집에 나타났다. 그녀는 고기를 넣어 만든 따끈한 수프를 가지고 왔다. 그녀가 나타난 것은 리즈가 막 떠난 뒤였다. 가정부는 의사가 얘기해준 말을 또 한 번 반복했다. 의사의 말은 키트가 적어도 이틀간은 절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켄트 부인은 리즈가 자기에게 키트를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는 부탁을 했다는 것으로 자기가 키트의 집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틀간의 휴식은 불가능한 주문인 듯 싶었다. 그러나 의사가 남기고 간 수면제의 도움으로 키트는 사실 첫날은 거의 하루 24시간을 꼬박 잠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오쯤 되어 그녀는 2시간 정도 깨어 일어나 가벼운 아침 식사를 했다. 당연히 키트의 할아버지는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네이트와 키트는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거북함을 느끼면서 거의 아무 말도 주고받질 않았다. 키트는 되도록이면 아무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집 뒷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리즈의 목소리였다. 자기 방 쪽으로 가까워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키트는 잠옷 긴장이 되었다. 그때 키트는 발자국 소리가 차분하게 나는 것을 듣고 자기 방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일부러 잠을 자는 척 하지는 않았다. 할아버지의 얼굴 모습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표정은 없었다. 리즈가 다시 널 보겠다고 하는구나. 네이트의 말에서 리즈라는 이름이 직접 불리워진 것은 뭔가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리즈가 호전되어 가는 키트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다가 그만둔 다음 하루 동안 키트의 할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 사람 들여보내도 괜찮겠냐? 키트의 반응은 매몰찼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한쪽 옆으로 누워 몸을 구부렸다. 네이트의 냉철한 태도는 하늘 때보다 더한 고통을 그녀에게 주었다. 키트의 할아버지는 리즈에 대해 그녀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리즈와 그녀가 어느 정도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온 적이 없었다. 키트는 지나칠 정도로 자신에 대해 부끄럼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서 리즈와의 관계에 대해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를 못했다. 키트는 자신이 리즈로 하여금 자기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다음 이틀 동안 리즈는 몇 차례에 걸쳐 키트의 집에 들렀으나 그때마다 키트는 그를 만나기를 거절했다. 키트의 보조로서 네이트가 늘 그녀의 곁을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리즈는 거의 아무런 말도 못하고 되도록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구실 삼아 꼼짝 않고 침대에서 시간만을 질질 끌었다. 나흘째 되는 날 키트는 자기가 꼭 해야 할 일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별로 나서서 할 의욕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완쾌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키트는 자기가 해왔던 일 중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냐에 따라 제한을 두었다. 키트는 자기가 해왔던 일 중에서도 얼마만큼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냐에 따라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그녀가 리즈와 마주치리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축사 옆에서 리즈가 프랭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키트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말을 타고 외출을 하고 있었다. 키트는 너무나도 기운이 없었던 탓이었는지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타고 있는 마르코피를 잡으러 리즈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데도 별다른 저항의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해서 내렸다. 키트, 좀 어때요? 리즈가 그녀와 시선을 나란히 맞추면서 안부를 물었다. 이제 다 나았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어느 정도 차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몇 차례 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절 만나보고 싶지 않더라고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대신 말을 전해주더군요. 맞아요. 그랬어요. 키트는 안장 앞머리 위로 등자를 올려 걸어 놓으면서 말의 안장띠를 느슨하게 풀기 시작했다. 또다시 당신의 그 껍질막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까? 리즈가 빈정대는 어투로 말했다. 껍질을 다시 만들어 그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당신이 저를 계속해서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 일이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까? 여보세요. 이보세요, 리즈. 이보세요, 리즈. 그의 말은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키트가 조급해하기 시작했다. 전 지금 피곤해요. 당신의 그 어리석은 말싸움에 정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압니다. 그녀의 얼굴이 검게 어울려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예리한 시선에는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이 역력히 보였다. 당신이 겉으로 주장하는 그 많은 것들이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역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아닙니다. 리즈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는 그 자리를 떴다. 키트는 암시적인 그의 위협에 걱정이 됐다. 그로부터 한 주일 동안 키트는 여러 번 그를 봤다. 그럴 때마다 리즈는 그녀에게 늘 한마디씩 했다. 어떤 때는 깍듯하게 그저 인사만 했고 또 다른 때는 몇 가지의 목장일에 대해서 묻는 데서 그치곤 했다. 그의 말투가 냉담하기는 했지만 키트를 놀리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리즈의 두 눈에 어린 표정은 전에 자기가 했었던 말을 잊었거나 아니면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다. 푹푹 찌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키트는 뭔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집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나도 더웠던 탓으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키트는 루와 프랭크가 차고 쪽에서 뭔가를 수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카일은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가고 없었으며 켄트 부인은 그날 보이지 않았다. 키트의 할아버지는 목장 마당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무릎에 책을 올려놓고 독서를 하고 있었다. 키트는 할아버지가 밖을 내려다 보는 것을 보았다. 네이트 역시 창을 통해 키트를 보았다. 리즈는 한갈색 말을 타고 마당을 지나 서쪽으로 말머리를 향했다. 리즈가 키트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았다. 리즈가 키트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았다. 산책 좀 다녀올까 하는데요, 할아버지. 그녀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강 하루 쪽으로요. 그쪽은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원하겠죠. 알았다. 네이트와 키트는 리즈가 말을 타고 가는 쪽과는 그 강이 정반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네이트와 키트는 리즈가 말을 타고 가는 쪽과는 그 강이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키트는 집을 나서기 전에 좀 가벼워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샌들을 신었다. 그러한 복장이 두꺼운 청바지보다는 훨씬 더 시원했다. 키트는 강줄기가 굽어 있는 쪽으로 갔다. 그곳엔 쉽게 샌들을 벗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았다. 강가에 넓은 잎 양버들이 줄지어 그늘을 이루고 있었으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시원했다. 나무들 사이사이로 하얀 갈대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강 언덕엔 마치 흰 솜을 얇게 쫙 깔아놓은 것 같았다. 살랑살랑 부는 감미로운 바람은 나뭇잎에 부딪혀 바스락 소리를 냈다. 한들거리는 나뭇잎의 노랫소리는 흘러가는 강물의 웃음소리와 멋진 하모니를 이루었다. 키트는 강둑에 샌들을 벗어놓고 잠시 물로 걸어 들어가 물놀이를 했다. 그것이 실적나자 그녀는 강 한가운데 못미처에 있는 둥글게 생긴 돌에 걸터앉았다. 그 돌은 물살에 깎여서 그런지 반들반들했다. 그녀는 그 돌 위에 앉아서 발로 물장난을 하면서 더위를 식혔다. 나중에 그녀는 마지못해 그곳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았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키트는 강에서 나와 샌들을 벗어두었던 강둑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발을 말릴 만한 특별한 방법이 없자 샌들을 신고 그냥 앉아서 무엇을 할까 궁리를 했다. 잠시 그러고 앉아 있다가 그녀는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키트는 강둑 갈대숲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땅바닥을 신경 쓰면서 걸었다. 그때 말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자 키트는 시선을 들어 앞을 쳐다봤다. 그리고는 줄지어 있는 나무들 사이에 황갈색 말을 타고 서 있는 리즈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리즈는 이미 그녀를 보고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어쨌든 그녀도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었다. 그에게서 도망치거나 그를 피하려고 애쓴다는 것이 부질없는 짓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리즈가 그녀를 무턱대고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리즈가 그녀를 무턱대고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리즈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키트는 다만 자기가 막무가내로라도 그를 따돌 수 있는 능력이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남자 옷을 입고서 두 다리를 감추는 것은 남자 옷을 입고서 두 다리를 감추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처사입니다. 키트가 가까이 걸어오자 리즈는 균형 잡힌 그녀의 다리를 눈여겨보았다. 리즈의 말에 그녀는 갑자기 자신에게 볼품없는 복장을 의식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키트가 물었다. 산마루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이제 리즈가 계속 그녀를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그녀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리즈의 말에 그녀는 이제 갑자기 자신에게 볼품없는 복장을 의식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키트가 물었다. 산마루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얼핏 강에서 논이는 한 여인이 보이더군요. 그의 두 눈에 짓궂은 눈빛이 춤을 추었다. 저는 그 여인이 켄트 부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분의 머리는 금빛이 도는 갈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 여인은 틀림없이 당신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만일에 키트가 리즈를 모른 채 하고 지나쳤다면 그는 한갈색 말을 몰아 그녀가 가는 길을
가로막아 섰을 것이다. 이리 오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집까지 가려면 언덕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가야 할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키트는 그가 자기를 집까지 고이 태워다 줄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말머리 아래에서 몸을 옆으로 피했다. 괜찮아요. 당신께서 태워주시는 말을 타고 가느니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키트. 리즈는 적잖이 화가 남 눈치였다. 그는 조급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고는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면서 말의 고삐를 다시 키트 옆으로 틀었다. 날씨도 더운데 일부러 저 언덕을 힘들게 걸어 올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키트의 집은 그곳에서 보이질 않았다. 언덕을 넘어가야 보인다. 키트는 자기 옆에 서 있는 말은 조금 신경도 쓰지 않고 집이 있는 방향만 똑바로 쳐다보면서 걷기 시작했다. 경사진 곳이라서 그런지 그녀는 종아리의 근육이 당기는 감을 느끼면서도 활기 있게 걸어갔다. 그냥 걸어가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의사를 단호히 밝혔다. 타십시오. 리즈는 안장에 그대로 앉은 채 상체를 굽혀 다른 팔로 키트의 허리춤을 감싸 안아 들었다. 키트의 두 발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졌다. 키트는 자신의 몸이 리즈에 의해 그의 안장 앞부분까지 끌어올려진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의식했다. 절 내려주세요. 키트는 몸을 바덩거리면서 그의 팔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 힘을 썼다. 왜 이러십니까? 그가 빈정거리는 어투로 말했다. 우리 함께 일몰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보는 게 어떨까요? 절 그냥 가게 놔주세요. 저를 그냥 가게 놔주세요. 키트가 그를 쏘아보면서 말했다. 그러나 리즈는 쉽게 자신의 양쪽 허리에 그녀의 팔을 고정시킬 수가 있었다. 좀 다소곳하게 계실 줄은 모르십니까? 리즈가 껄껄 웃으면서 말을 계속 이었다. 말갈량이 아가씨, 처음엔 늘 그렇게 앙탈을 부리시는 거요? 아니에요. 숨을 가다듬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리즈가 자기 생각을 주장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리즈가 자기 생각을 주장했다. 키트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기는 했지만 리즈는 농수능란한 요령으로 그녀의 입술을 사로잡았다. 그는 두 팔로 자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밀착시켰다. 키트는 리즈의 거칠고도 마력적인 주술의 덫에 생포된 것 같았다. 그는 부드러운 그녀의 갈색 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어루만졌다. 뭐라노? 그는 두 팔로 그녀를 자기 가슴 쪽으로 이제 꼭 안았단 말이네요. 끌어당겨 밀착시켰다. 키트는 리즈의 거칠고도 마력적인 주술에 들여 생포된 것 같았다. 그는 부드러운 그녀의 칼색 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어루만졌다. 키트의 머리는 그녀가 남에게 금기시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리즈의 행위는 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키스와도 같았다. 당신은 저를 원하고 있습니다. 리즈가 굵직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을 원하는 만큼 인정하십시오, 키트. 우리 두 사람 다 같이 불행에서 해방됩시다. 그러니 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시인하십시오. 연아 듣기 좋나? 엄마가 책 읽어줄게. 그가 끈질기게 그녀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빠른 속도로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감정의 물결이 표면으로 흘러나왔다. 키트는 어느 정도로 빨리 그리고 쉽게 자신의 감정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저버릴 수 있는가를 깨닫고 있었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역사는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전 당신에게 현혹되어 파괴되어서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키트가 강력히 저항했다. 그녀의 팔은 그의 가슴으로 단단히 제어 있었다. 키트는 몸부림쳐 보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저를 내려주세요. 리즈는 여전히 그녀를 감싸는 채 말에서 사뿐히 뛰어내린 다음 몇 발짝 내디디면서도 키트를 땅에 내려놓질 않았다. 잠시 그러고 있다가 리즈는 그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당장에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리즈는 그녀의 어깨를 두 팔로 단단하게 잡고서 손으로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달아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저 하찮은 유혹에 불과한 것일까 봐서요? 그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그녀를 나무랐다. 그래서 달아나실 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저 하찮은 유혹에 불과한 것이라서요. 그럼 뭐죠? 키트가 쏘아붙였다. 지금 인생의 반려자를 지금 만나는 이 사람 두 사람은 지금 인생의 반려자를 지금 만나기 전에 가정들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알지?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저 당신의 놀이객감에 불과한 거죠. 당신의 섹스 상대자로서 말이에요. 육체적인 만족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당신을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리즈가 날카롭게 말했다. 육체적인 만족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당신을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참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이 여자보다 많아도 보면 이 여자한테 반말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반말을 꼭 존댓말을 예의를 갖춰서 존댓말을 한다는 거죠. 점잖게 신사적으로 저는 지금 당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어떻겠노? 저는 지금 당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서 달아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피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죽음보다 더한 운명으로부터 말이요. 참 이유도 너네. 이게 죽음보다 더한 운명으로부터 말이요. 약간 이 사람도 약간 제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이 여성분도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네요. 이 사랑에 대한 표현법으로 보면 제가 그럼 죽음보다 더한 운명으로부터 말이요. 그가 비아냥거렸다. 그래요. 저는 절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제가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겠죠. 당신 자신이 두려운 거죠. 리즈는 그녀를 잡고 있던 손을 치웠다. 리즈는 마치 자기가 키트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라도 한다면 분노가 극에 달해 그녀에게 신체상에 어떤 해라도 입힐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키트가 안전한 그녀의 집으로 금방 돌아가지 못하겠다. 엉터리 얘기예요. 키트가 그의 말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방금 전에 역사의 반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가요?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잊지는 않으셨겠죠. 먼저 본 남장님의 게임에 빠지셨던 제 어머니 얘기 말이에요. 그분 역시 저희 어머니를 원하셨죠. 그러고 나서는 천박한 행동으로 어머니를 유린하고 파괴했어요. 그 과정이 당신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머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 거죠? 리즈가 키트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어머니께서 나약하신 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진하셨다고요? 도덕성이 결여되셨다고요? 겁이 많으셨던 분이라고요?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안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 난장님의 달콤한 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사랑도 허락하신 거고요. 안 그렇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키트의 입장 표명은 그녀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긴 했지만 그것은 키트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사실이었다. 키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는 그분께 용감히 맞서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처사가 그릇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 없으셨죠.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전 남장님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보다는 상당히 많은 용기를 지니셨던 분입니다. 리즈가 발끈하여 말했다. 키트, 겁장이는 바로 당신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저를 그렇게 비난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당신은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한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머니께서 한 남자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고통 따위는 각오하셨던 겁니다. 전 당신의 어머님이 어리석하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약하고 겁이 많으신 분이셨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의지대로 처신했던 겁니다. 저는 당신 어머님의 행동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분께서는 단지 막연한 어떤 낭만적인 꿈에 사로잡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크게 눈을 뜨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셨던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바보예요. 아니요, 키트. 당신의 어머님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리즈는 키트의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화를 버럭냈다. 그러면서 그의 안색이 어둡게 변하였다. 당신은 어머님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이요. 당신은 하자는데 신경을 더 쓰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고작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기 위해 겉으로는 강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남몰래 숨어서 눈물 흘리는 겁장이란 말이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거세게 퍼부어대는 그의 말이 듣기 싫어 키트는 두 손으로 자신의 귀를 막았다. 리즈가 귀를 막고 있는 키트의 손을 밑으로 잡아당겼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그 어떤 거세게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걔한테 아니면 말에게 당신 할아버지에게 사랑한단 말을 그 어떤 거세게든지 아니면 그 누구에게라도
말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요. 없죠? 리즈는 키트에게 묻고 스스로 직접 대답하면서 말을 계속 이었다.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 말을 하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우려가 되니까요. 만일 당신이 그 말을 했다가는 상처를 받게 될 테니까요. 절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키트가 소리쳤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죠. 리즈가 잡고 있던 키트를 갑자기 놓자 그녀가 뒤로 비틀거렸다. 어서 가시죠, 키트. 어서 가보시라니까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 자신을 속이는 행동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당신 나이답게 행동하십시오. 키트는 우물쭈물하면서 집에 있는 쪽으로 몇 발짝 떼다가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을 쏘아붙였다. 왜 떠나시지 않는 거죠? 가신다면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리즈가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선체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말 안장 위로 올랐다. 리즈는 황갈색 말의 고삐를 다시 한번 휙 잡아당겨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고는 방목지 쪽으로 말을 몰았다. 키트는 약간 거리가 먼 언덕길로 뛰어 올라가다가 키가 무성한 풀밭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키트는 흐느끼 울면서 주먹으로 땅바닥을 내리쳤다. 증오해! 증오한다고!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말이었으며 진실과 다른 푸념이었다. 키트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이 여자는 또 한편으로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21살까지 20몇 년을 이제 혼자 뭐 그 목장에서 또 혼자 오랜 시간 아는 사람이라고 뭐 세 사람 뭐 온천지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한편은 이 닫혀 있는 감정 그게 1, 2년이 아니고 태어날 어릴 때부터 성인 되기까지 이제 자기 혼자 사춘기도 겪었을 거고 그 어떤 뭐 1년의 세월이 또 짧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21살이 되기까지 이 여자는 혼자서 그냥 살아온 거죠, 이제. 근데 이 남자가 끼어든 거죠, 자기 인생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따 우리 키트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꽤 늦게서야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리즈 만났던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틀 후 축사에서 젖을 짜고 밖으로 걸어 나오던 키트는 대저택 안에 리즈의 자동차가 주차해 있는 것을 보았다. 키트는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본래 그의 자동차는 그곳에 있질 않았다. 리즈가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키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리즈는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었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처럼 키트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금속 물질이 자석에 이끌려 가듯이 키트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리즈는 자동차 뒷부분의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다. 우유를 짠 양동이를 손에 든 키트가 자동차 바로 옆에까지 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리즈는 그녀에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 가정부가 현관 쪽으로 분주히 걸어 나왔다. 탈보트 씨 면도기 세트를 빠뜨리셨네요. 켄트 부인이 갈색으로 된 작은 가죽 케이스를 들고서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자동차 옆에 서 있는 키트를 보고는 계단 맨 아래칸에 멈춰서서 리즈 쪽을 슬쩍 쳐다보았다. 고맙습니다, 켄트 부인. 리즈가 켄트 부인에게서 면도기 세트를 받아들였다. 그는 키트가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녀에게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다. 한 이틀 정도만 집안을 살피면서 이것저것 정리할 것을 하시고 그리고 문을 잘 폐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인께서 떠날 준비가 다 되면 누나 프랑크가 언제든지 시내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집을 폐쇄한다니. 그 말이 성광처럼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소리는 잠깐 동안의 어떤 여행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것으로 들렸다. 아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저야 뭐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덧붙였다. 당신을 위해 일하면서 그간 즐거웠어요, 탈버트 씨.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켄트 부인. 리즈가 그녀는 악수를 나누면서 밝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히 가세요. 한 여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켄트 부인은 키트를 힐끗 쳐다보고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리즈는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실어놓았던 짐들 사이로 면도기 세트를 넣으면서도 여전히 키트를 못 본 채 만체했다. 드디어 떠나시는군요. 마침내 키트가 불쑥 말을 꺼냈다. 네. 리즈가 자동차 트렁크를 쾅 하고 닫으면서 대답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네. 리즈는 운전석 옆자리 문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고는 운전석 쪽으로 가서 앉으려고 했다. 그때 키트가 그가 자동차에 올라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문을 잡았다. 그제서야 리즈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인사말도 없으시네요. 우린 이미 서로 인사를 나눈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리즈가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리즈는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과 냉담함을 보였다. 키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키트,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가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하도 작아서 들릴까 말까 했다. 그녀의 눈에는 아프고 쓰라린 보이지 않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당신이 이기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고 당신은 남아있게 되었으니 말이오. 리즈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이제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키트는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표정을 읽으려고 애쓰면서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는 눈썹을 아치형으로 만들며 다소 거만하게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말했다. 네. 키트가 그렇다고 말하긴 했어도 그것은 지나간 때의 일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과거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는 그가 떠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좀 서먹서먹한 미소를 지어보냈다. 저는 당신이 성리의 의식을 즐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가 차로 오르려 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 축배를 드셔야죠. 왜죠? 키트가 다시 그를 막았으며 느닷없는 질문했다. 왜라니? 뭐 말입니까? 그녀를 향한 리즈의 눈빛에 다시 냉담한 기미가 엿본다. 왜 떠나시려는 거죠? 당신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냉소적으로 변하면서 입모양을 일그러뜨렸다. 진부한 구식 서부 영화를 재현하기에는 이곳 장소가 우리 두 사람에겐 좀 좁은 것 같군요. 그래서 떠나시는 거군요. 그가 떠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기나 그가 떠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기가 꽤나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키트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분명 제가 떠나는 겁니다. 리즈가 그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당신은 그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숨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키트는 그의 말을 듣고 주춤했다. 당신께서 떠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떠날 필요가 없다고요? 그가 껄껄 웃으면서 말을 계속 이었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그가 한 말은 이제까지 그의 말 중에서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만일 키트가 그를 쫓아낸다고 생각했으면 그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싶도록 한 것을 알고 키트는 더욱더 큰 아픔을 느꼈다. 저는 늘 남자 옷을 입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여자보다는 그래도 가끔씩은 드레스를 입는 여자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품에 안게 되면 그때 그녀의 피부에선 말의 땀 냄새도 아니고 거름이나 건초 냄새도 아닌 달콤한 향내가 날 겁니다.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일 것이며 더러운 것이 얼룩덜룩 묻어있는 모자도 쓰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늘 덤벼들어 싸울 것처럼 불만 품은 표정도 아닐 것이며 여러 사람들을 귀찮게 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카우보이와 같은 식으로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말은 매섭게 후로 갈기는 채찍에 얻어맞는 기분을 갖게 했으며 뼈를 깎아내는 듯한 통증을 줬다. 키트는 이 자식아 이거 직업이다 씹새끼야. 그럼 목장에서 일하는데 드레스 입고 목장에서 일할까? 키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중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기의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놀랐다. 리즈의 말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녀는 자기가 한 여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키트는 그가 자동차 문을 닫도록 한 발 물러섰다. 그녀는 온 전신 마디마디에 고통을 느꼈다. 어찌나 강렬한 고통이었는지 온몸이 무감각해질 정도였다. 리즈를 바라보는 키트의 얼굴은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녕히 가세요. 리즈는 자동차 문을 잡은 채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문을 닫았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차바퀴가 한 차례 제자리에서 회전하더니 서서히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키트는 마당을 가로질러 멀어져 가는 그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일어났던 먼지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았다.